예, 우리 지난 시간에서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를 활용해가지고 전체 시퀀스에 우리 레이블을 가장 라이클리한 레이블들을 붙여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었죠. 퀘스천 중에 우리 디코딩 프로블럼, 이 디코딩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실은 밑작업들을 많이 해왔었죠.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디코딩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계산한 것이 되겠죠.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코딩 프로그램에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바로 비털비 디코딩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비털비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털비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알파, 베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였죠. 그래서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정 타임 t에서 어떤 이 특정 타임 t의 레이턴트 레이블이 레이턴트 팩터가 특정 k 클러스터에 속할 그 확률, 조인트 확률을 구하려고 우리가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었습니다. 포워드 프로버빌리티, 백워드 프로버빌리티를 풀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구조가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리커시브한 리피팅 프로블럼의 구조를 가졌죠. 여기 알파 tk가 사이즈가 조금 줄어가지고 알파 t-1의 사이즈의 프로블럼을 줄면서 A와 B라고 하는 우리가 파라미터 이미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활용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문제의 형식 자체는 리피팅 프로블럼의 형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베타가 이렇게 해가지고 t 플러스 1이 되는 t 플러스 1이면 문제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 플러스 1에서 large t까지 있는 이 사이즈가 점점 줄어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리피팅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A와 B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앞에 A와 B를 활용한다는 측면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타임 t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인트가 있다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컨디셔널도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x가 기분일 때 특정 타임 t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most probable한 어사인먼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한계점은 뭐냐면 싱글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 시퀀스를 보고 홀 시퀀스에 대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사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든 마코프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이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관측하는 것은 요쪽 파트가 되었죠. 요쪽 파트가 이렇게 관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체 X라고 하는 이쪽 파트를 다 관측하고서 지금 실제 이런 형태의 조인트는 무엇을 하는 데 쓰이냐면은 바로 여기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 most probable assignment를 같이 하고 싶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뭐냐면 여기서 most probable assignment를 Z라고 하는 여기 H라고 적었는데 이 Z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Z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다를 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코딩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털비 디코딩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K-스타가 나오는데 이거는 most probable assignment of 특정 클러스터 K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장 most probable assignment 클러스터 K인데 X라고 하는 전체 시퀀스가 기분인 상황에서 특정 어사인먼트를 한번 그 확률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어사인먼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분이지만 이게 사실은 당연히 이 조인트를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밑에 있는 나눠준 노멀라이징 텀을 우리가 잘 잡아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멀라이징 텀 컨스턴트가 나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G라고 하는 홀 시퀀스 여기 G라고 하는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이번에도 또다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쓸 것입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쓰는데 우리가 포워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Z를 하나 어떻게 보면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첫 타임에 Z에 대해서 우리가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트레이스 해가지고 가장 most probable likelihood한 이제 JIT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X에 대해서 쭉 이렇게 관측이 되어 있고요. X에 대해서 T-1 타임까지,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하려고 하냐면은 X에 대해서 지금 Z를 여기에 있는 Z2를 한번 어사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이전 타임의 모든 홀 시퀀스와 그 다음에 레이턴트 시퀀스 여기까지 정보 플러스 여기까지 정보 플러스 또 그 다음 그때 그 타임의 정보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특정한 클러스터로 넣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X에서 1부터 T-1까지, Z1부터 T-1까지, 즉 요 앞에 있었던 홀 레이턴트 옵저베이션 시퀀스들을 포함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레이턴트 팩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느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팩터에 대해서 이미션 되어 있는 우리가 관측된 정보 요것이 관측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지금 Z1에서 ZT-1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맥시마이즈 되는 확률의 값을 우리가 V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most probable latent sequence인데 until T-1까지입니다. 이 T-1을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T-1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1이었는데 그 위치가 1이었는데 이것을 점점 보텀업으로 그로스 해가지고 나중에 large T까지 도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팩토라이제이션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팩토라이제이션 이건 전부 다 조인트니까 우리가 거의 마음대로 조인트를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요 뒤에 있는 파트만 요렇게 앞으로 낸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트는 기분으로 빠지면서 그 뒤에 프라이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전 타이밍의 히든 팩터만 요 XT와 ZT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들은 이것만 기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끔 되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또 리피팅 프로블럼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조인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 조인트의 모습이 요 조인트의 모습과 이제 닮아지게끔 되는 것이죠. 자,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은 GT-1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시마이제이션의 루프를 도는 것도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요 뒤에 파트는 어떻습니까? 뒤에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랑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특정 i라고 하는 어떤 이전 타임이 특정 i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어사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그냥 동일한 표기입니다. 동일한 표기인데 i라고 하는 어떤 여기 이전 타임의 어사인먼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i라고 하는 것에 어사인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 확률은 또다시 리피팅 프로블럼으로 이것이 요거와 동일한 꼴이 되었고 그것은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거는 또 우리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션 파트와 이런 식의 트랜지션 파트로 우리가 연결시켜 곱셈으로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의 구조상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VT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끌고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것은 GT-1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이 파트는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내고 그다음 얘는 여기에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만 뒤쪽에만 연관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확률과 이 확률은 우리가 이미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파라미터 우리가 정의한 변수대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VTK가 어떤 형태의 리피팅 프로블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리피팅 프로블럼 형태가 되어 있으면 리커시브 형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숫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숫자는 없고 VT가 재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TK를 그대로 이제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리피팅 프로블럼을 푸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large t까지 그로스를 시켜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홀 시퀀스에 대한 most probable assignment를 얻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은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쓰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한 사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아주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른 참고 자료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자동차 이제 파트를 조립하는 어셈블리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셈블리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셈블리 라인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료들을. 그리고 이쪽에 다 오면 이렇게 다 가가지고 차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좋은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재료를 투입하는데 투 타임 유닛 2분이라고 칩시다. 2분이 걸리고 여기서 조립하는데 7분 걸리고 9분 걸리고 3분 걸리고 4분 걸리고 8분 걸리고 4분 걸리고 티 나오는데 또 3분 걸려가지고 이쪽 루트를 요렇게 타서 계산하면 뭐 X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딱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퍼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근데 트랜스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엑스트라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스테이션이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타이밍, 어떤 스테이션에서 조립하는 게 제일 최적일까? 그것을 계산하는데 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가장 most probable assignment를 하는 거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most probable assignment 하는 거는 이게 확률이 이렇게 다 있으면은 개별 이게 클러스터 하나, 클러스터 둘, 그다음에 개별 타임이 증가하면서 타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클러스터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때는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 예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이제 비터비 디코딩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요 스테이션까지 이제 부품이 자동차 파트가 어떻게 올까 생각을 해봅시다. 2, 7, 요 루트밖에 없죠. 즉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9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9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는 4, 8, 12,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12,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스테이션까지 오려고 하면은 위에 루트를 타는 방법과 밑에 루트를 이렇게 타가지고 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9, 18 이런 방식으로 오면 18분이 걸리는데 이 방식으로 오면 얼마나 걸리냐? 12, 14, 23이라고 하는 그런 2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라인에 클러스터에 있으려고 하면은 이쪽 루트를 타가지고 18분이 걸리는 것이 최적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 밑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2, 5 하면은 17이 되는데 요 밑으로 오면 17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분, 11분, 16분 밑에 12, 17 되는 것보다 9, 11, 16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루트를 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쭉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꾸로 이번에는 리트레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별 이전 타이밍의 어사이먼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다 리트레이스 테이블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노드들에서는 S11의 소스는 요 스타트 포인트가 돼서 S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S21 여기는 스타트 포인트가 소스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 봤을 경우에는 요거는 어디서 오는 게 유리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건네받는 게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는 어디서 건네받는 게 더 좋았습니까?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게 더 좋았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여기서 어느 것이 최단시간 안에 끝났습니까? 최종 그 6번째 스테이션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는 35라고 하는 여기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끝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전체 시퀀스를 다 파악했을 때 제일 유리했었다. 그러면 요 스테이션까지 오는데 가장 최단 거리는 그 전에서는 어느 스테이션에서 왔었느냐? 자, 사실은 이 전에서는 다른 라인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온 것이었다. 그러면은 16 첫 번째 라인의 6번째 스테이션은 지금 2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말은 두 번째 라인에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전 타임이 두 번째 라인에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전 타이밍에서는 두 번째에서 온 것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오느냐, 최단거리로 오느냐. 사실 두 번째의 라인에서 건네받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에서는 어디서 오는 게 좋았답니까? 예, 첫 번째 라인에서 토스에서 받는 게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오는 게 좋았냐? 두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토스에서 받았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는 어디서 받는 것이 더 좋았느냐? 예, 첫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요것은 스타트에서 받는 것이다. 즉, 최적의 시퀀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첫 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 스테이션에 대한 최단거리의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런 어떤 스토리를 확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 이 확률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V라고 하는 VTK라고 하는 이 비털비 어사이먼트와 그것을 맥시마이즈하는 확률 값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과 스테이트를 멀티플하는 조인트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VTK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하나는 뭘 저장을 하냐면 트레이스에 대해서도 저장을 하고, 트레이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걸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걸린 시간인데 지금 이 비털비 디코딩에서는 확률이니까 이 확률 특정 타임 t까지 특정 타임 t까지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비털비 디코딩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마치 여기서 스타트가 점프하듯이 탁 들어가는 부분은 파이를 이용합니다. 그게 이니셜 프로버빌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니셜 레이턴트 스테이트의 프로버빌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일단 해줍니다. 요거의 V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확률 값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 이전 타임의 K 어사이먼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 이제 리트레이스 테이블에서 저장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버텀업 어프로치를 따라서 지금 펄스 타임의 V는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타임의 V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이터레이션을 V를 그로스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터레이션을 시켜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포워드 프로버빌티, 백워드 프로버빌티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다 계산하고 이 슬라이드 이전에 비트 V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리피팅 스트럭처, 리커시브 스트럭처를 가진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이미 준비해 놓은 공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전 타임의 V가 있으면
그 다음 타임의 V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와 A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타임의 V, large V를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그럼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어디서 이전 타임 어떤 어사이먼트가 가장 라이클리한 것을 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는지 그것을 트레이스 테이블에 또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그로스 해가지고 large V에 small TK가 아니라 large V에 small TK가 아니라 large V에 TK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전체 시퀀스를 다 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어사이먼트로 나중에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어사이먼트가 됐을 때 VTK가 V large TK가 맥시마이즈 되는 특정 K를 찾아서 그 K에서 리트레이스 해가지고 전체 홀 시퀀스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비털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비털비 디코딩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끝이 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언더플로우 프로블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뭐 스테이트 3개, 그 타임 스텝 3개짜리, 뭐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타임 스텝이 뭐 100개, 200개 되는 것도 다룰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그 말인즉슨 이 곱셈이 100번, 200번 된다는 겁니다. 곱셈이 100번, 200번 되는데 이것들이 다 확률이지 않습니까? BAV 다 확률입니다. 즉 0에서 1 사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지속적으로 0.1 곱하기 0.2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계속 소수점 이하 몇 개짜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컴퓨터가 너무 소수점 이하 100짜리 되면은 계산을 잘 못합니다. 0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 언더플로우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더플로우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로그 도메인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도메인 이것을 VTK를 이론은 이게 맞고 이론은 이게 맞는데 이것을 구현하면은 이런 언더플로우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그 도메인으로 VTK를 계산하는 걸 끌고 와서 요 앞에 로그를 취해주면 요 뒤에 있는 것들 로그를 취해주는 것이 되겠고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이게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게 돼서 요쪽 파트가 로그 취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되는 형태로 그렇게 현실에서는 실제 우리가 쓰는 그런 이제 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비털비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파이 ABX가 주어진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파라미터가 트루 파라미터가 뭐 트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된 파라미터가 알려져 있고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가 들어오면 이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most probable assignment를 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연 언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아씨 내가 포스태그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AB 다 여러분들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장들이 뭐 트위터 문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런 비털비 디코딩을 활용해 가지고 포스태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